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랜만에 책 리뷰 영상입니다. 오늘 리뷰할 책은 이언 맥큐언의 레슨이라는 책입니다. 속죄라는 소설로 유명하죠. 어톤먼트라는 영화로도 제작이 되었습니다. 이언 맥큐언은 현대 영미 문학의 거장이라고 불리우는 작가이고, 작가로서의 경력은 너무나 화려해서 굳이 제가 소개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언 맥큐언의 소설을 처음 읽어보는데, 사실 속죄라는 책을 읽어보려고 하다가 우연히 서점에서 막 이제 새로 나온 레슨이라는 책이 보였습니다. 잠깐 이제 보니까 작가의 이제 자전적인 소설이라고 해서 흥미가 생겨서 읽게 되었습니다. 이제 700페이지 정도 되는 분량인데, 처음에는 정말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집중도 잘 안 돼요. 그런데 2부가 넘어가고 3부부터는 진짜 폭풍 몰입해서 읽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이언 맥큐언의 17번째 작품이라고 합니다. 자전적인 소설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몇 가지 사실 외에는 작가의 실제 삶과 접촉점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회고록이라고 하기보다는 작가가 선택하지 않는 삶에 대한 상상을 바탕으로 쓰여졌어요. 작가가 살아온 삶과는 또 다른 이언 맥큐언의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롤런드 베인스의 70년에 걸친 인생을 담고 있고, 역사적으로는 세계 2차 대전부터 최근의 코로나 팬데믹까지 굵직한 세계사적인 흐름이 롤런드의 삶에 담겨 있습니다.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어떤 거대 담론, 정치라든지 전쟁, 전염병, 이런 것들이 한 인간의 소소한 일상을 어떻게 뒤흔드는지 묘사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롤런드의 유년 시절, 청년 시절, 장년 시절, 이렇게 이야기가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닌데, 특히 일부에서는 현재에서 과거로 다시 현재로 의식의 흐름에 따라서 수시로 왔다 갔다 합니다. 아무튼 롤런드의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건은 롤런드의 유년 시절에 레슨 사건이 발생합니다. 아버지는 직업 군인이었고, 아버지를 따라서 해외 복무지에서 유년기를 보내고 11살 어린 나이에 부모의 품을 떠나 영국의 공립 기숙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그 기숙학교에서 롤런드는 미리엄 코넬이라는 카리스마와 성적 매력이 넘치는 피아노 선생님에게 레슨을 받습니다. 3년 가까이 남몰래 피아노 선생님에게 마음을 품어온 롤런드는 쿠바의 미사일 사태로 지구 종말의 위기감을 느끼고 용기를 내서 코넬의 집에 찾아가죠. 그때 롤런드는 14살, 선생님은 25살. 두 사람은 금단의 사랑을 나누고 거의 중독적으로 롤런드는 그녀에게 빠져들지요. 이 피아노 선생님을 찾아가게 된 계기가 전혀 연관이 없어 보이는 쿠바의 미사일 사태예요. 롤런드는 그 사태로 인류가 종말할 것 같다는 두려움을 느끼거든요. 이런 식의 전개들이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2차 세계대전도 그렇고, 독일의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사건, 코로나 사건 등등. 이런 것을 보면은 작가는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역사적 사건이나 거대 담론이 한 인간의 소소한 일상을 어떻게 뒤흔드는지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결국 롤런드는 굉장한 집착을 보이는 미리엄 코넬을 떠나서 학교도 그만두고 세상을 떠돌면서 자유롭게 살지만 불안정한 삶을 살게 되죠. 그러다가 소설가 지망생 엘리사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게 됩니다. 소설의 처음 부분은 엘리사가 어느 날 정말 느닷없이 자신과 7개월 된 어린 아들을 남겨놓고 자신을 찾지 말라는 쪽지 한 장만 남겨두고 떠나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일은 롤런드에게 엄청난 충격과 고통을 안겨다 주죠. 나중에 떠난 이유를 알게 되는데 이것도 역사적 사건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날 우연히 엘리사를 만나게 되고, 엘리사에게 그녀의 첫 소설 여정이라는 그 소설의 원고를 받게 됩니다. 엘리사는 자신의 예술적인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소설가로서의 자아를 찾기 위해서 떠났던 것이었고, 실제로 엘리사는 소설가로서 엄청난 성취를 이루게 됩니다. 그에 비해서 롤런드는 아들을 키우며 생계를 이어나가고 시인으로서의 삶을 포기하고 호텔 라운지에서 피아노를 연주하고 테니스 레슨도 하고 정부 보조금도 받아가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엘리사가 소설가로서 성취를 이룬 뒤에 가족을 찾아가거나 가족과 화해하거나 이런 모습이 없어요. 오히려 찾아온 아들을 모멸차게 쫓아내고 가족들을 철저하게 외면합니다. 이 소설은 이런 것들을 묻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술을 위해서
타인을 희생시키는 것은 정당한가? 만약에 엘리사가 여성이 아니라 남성이었어도 이렇게 큰 희생을 감당해야 했을까? 뭐 이런 질문도 던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언 맥큐언의 삶을 제가 다 알 수는 없어도 자신도 위대한 작가가 되기 위해서, 예술을 위해서 희생한 것들이 있었을 것이고, 주인공 롤런드는 반대로 철저히 아들과 가족들을 위한 삶을 선택한 것으로 보아서 자신의 삶에 대한 어떤 질문과 어떤 회한도 담겨 있는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입니다. 저는 이 소설을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를 용서 혹은 수용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용서이고 소극적으로 표현하면 수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인공 롤런드의 삶은 수용적이에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표현하면은 용서입니다. 그러니까 어릴 적 자신을 억압했던 미리엄 코넬을 50이 넘은 나이에 다시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사실 경찰에서 증거들을 가지고 있었고 미리엄 코넬을 법정에 세울 수도 있었지만 롤런드는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아요. 그냥 수용합니다. 그리고 자신과 아이를 버린 엘리사를 용서합니다. 그녀가 쓴 작품의 진면목을 알아본 것도 롤런드였어요. 물론 혼란과 분노, 증오, 뭐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하지만 그래도 그녀를 있는 그대로 이해해주고, 또 아들이 엄마에 대해서 가지는 감정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아이에게 엄마를 이해시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나중에 이제 데프니라는 좋은 여성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게 되는가 싶더니 데프니가 느닷없이 이제 암 말기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결국 죽게 되죠. 이 죽음을 받아들이는 과정이 굉장히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우면서도 수용적이라고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사실 롤런드의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다 일방적이죠. 역사적인 사실도, 역사적인 뭐 그런 사건들도 그렇고, 개인이 뭐 암에 걸린다는 이런 것도 자신이 통제하거나 뭐 가해자적인 입장이 아니라 당하는 입장인데 놀랍게도 잘 수용을 합니다. 데프니의 유골을 뿌리는 장면도 그렇습니다. 전 남편이 와가지고 롤런드의 입장에서는 행패를 부리는데 그걸 또 받아들입니다. 나중에 이제 미리엄 코넬과 만나는 장면을 보면은 롤런드는 피아노에 천재적인 재능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롤런드의 시대에는 무한한 자유와 행운의 시대에 무엇 하나 이룬 것 없이 초라한 주변인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로 인해 좌절과 자책, 회한으로 얼룩져 있죠.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수용하고 용서한 그의 삶은 노년에 가족이라는 든든한 울타리에 둘러싸여서 손녀 슈테파니의 둘도 없는 친구로 평안하고 만족스러운 나날들을 보내게 됩니다. 만약에 그가 엘리사에 대한 분노, 코넬에 대한 분노,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역사적 상황에 대한 분노, 변변한 것 하나 이룬 것 없는 자신의 삶에 대한 분노, 이런 것들로 자신을 용서하지 않고 상황을 용서하지 않고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았다면, 그로 인해서 아무도 용서하지 않고 수용하지 않았다면 그의 삶은 자신과 주변인들의 삶을 파괴하는 방향으로 나아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소설가로서 크게 성공한 엘리사의 노년에 엘리사의 주변에는 아무도 남지 않고 너무나 초라한 모습으로, 그리고 당뇨병으로 다리 한쪽을 절단하고 술과 담배에 쩔어서 휠체어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봤을 때 이언 맥큐언 같은 그런 작가처럼, 그러니까 소설가로서 위대해 보이는 인생이 아니더라도 자신이 다른 삶을 선택해서 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삶을 살아갔다 하더라도 괜찮아, 오히려 괜찮은 삶이야 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롤런드는 자신의 삶을 회상하면서 인생의 많은 일들이 그저 일어났을 뿐이고 자신은 그저 그 자리에 있었을 뿐이다 라는 이런 식의 상황과 이런 식의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언 맥큐언의 레슨의 그 인터뷰 내용을 보면은 우리는 우리가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싶어 하지만 사실 우리는 거대한 역사적 흐름과 예측 불가능한 우연의 산물이다 라는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소설과 결합해 보면은 인생은 우리가 배운 어떤 레슨, 그러니까 교훈의 집합체라기보다는 그저 겪어내야 했던 사건들의 연속들인 것이고, 롤런드는 그 사건들을 잘 수용했을 뿐이죠. 성적인 수위도 상당하고 뭐 벽돌책이고 그렇지만 70년의 인생을 담아서 그런지 그만큼의 어떤 감동이 있고, 또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통제할 수 없는 것들, 그저 겪어내야 했던 사건들의 연속에서 살아가는 만큼 그 삶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이런 레슨을 받는 느낌적인 느낌의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언 맥큐언의 다른 소설도 한번 읽어보고 싶은데 네, 시간 되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언 맥큐언의 레슨이었습니다.